자, 여러분, 오늘은 곡선의 길을 잘 그리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나는 평평한 길을 그리겠다고 그렸는데요, 이상하게 언덕길이 되었던 적 있으세요? 그쵸? 특히 이 곡선의 길을 그릴 때에 자꾸 언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자꾸 뭔가 그리면 언덕이 돼 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자, 그런 적 여러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이 투시법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곡선의 길을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즉, 늘 제가 강조하죠, 원리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를 늘 그릴 때마다 이 원리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구구단처럼 외우시라고요. 왜 내가 자꾸 평평하다, 평평한 길을 그렸으나 왜 나는 자꾸 언덕길이 나올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하려면 먼저 투시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투시법 중에서도 특히 일소점 투시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개의 어떤 선이 평행일 경우에 사람이 여기 서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느냐? 내 눈높이 선에서 하나의 점으로 모든 선들이 모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하나의 점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기찻길이라면 이런 경우에 기차 침묵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사라지는 점을 소실점 또는 VP, Vanishing Point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요거 저기 가면 있어요, 이 채널에. 네, 꼭 가서 보세요. 이곳은 직선의 도로인 경우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곡선의 도로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곡선의 도로에 대해서 볼게요. 자, 수학적으로 한번 이거부터 해보죠. 아, 수학 얘기 나왔어. 아, 싫은데, 그죠? 자, 원을 한번 보세요. 이건 그냥 쉬운 얘기야. 이 원은 직선의 합이죠. 아주 작은 직선들이 모여서 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잘게 썰어 보면 다 직선이에요. 똑같은 원리인 거죠.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곡선에 이렇게 있다면 아까 평행인 도로가 아니라 약간 평행이지만 곡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잘게 썰어 보면 아주 작은 직사각형들의 합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각각의 직사각형을 확대해서 보면 얘도 서로 평행인 직선의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호. 그러면 곡선의 도로는 직선의 도로, 이 아주 작은 도로의 합이다. 아, 어려워요? 그냥 쉬워요. 이 원리를 가지고 제가 도식화해서 그려봐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쉬울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그 원리에 따라서 도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모든 투시법에 있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눈높이 선을 그으세요입니다. 눈높이 선을 한번 크게 그어볼게요. 이 선은 가상의 눈높이 선입니다. 우리는 I 레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떠한 도로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여기에 서서 보는 겁니다. 자,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서서 이쪽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하듯이 자른 겁니다. 아주 최소화하는 평행인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처음에는 VP 베니싱 포인트 첫 번째가 여기 생길 겁니다. 여기에 있으니까요. 여기에 서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점선을 한번 해보죠. 이 도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오른쪽 선이 이 VP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보면 도로 같죠. 자, 여기서 한 지점, 그러니까 아주 잘게 썬 직사각형에서 봤을 때는 요게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여기 섰을 때는 이렇게 직선의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제는 가상의 선을 한번 어느 순간에는
다음 잘게선 직사각형으로 가야 되죠. 그 선을 긋는 거예요. 웬만하면 눈높이 선에 가까이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에서 이 눈높이 선에 평행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거는 빨간색 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선이에요. 이 선을 그어 주십시오. 여기에 만나는 점을 한번 찍어 주십시오. 자, 이 도로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여기까지는 직선의 도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도로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어느 순간부터는 방향이 바뀌겠죠. 시선이, 초점이 바뀌는 겁니다. 즉, 초점이 바뀐다는 것은 소실점이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실점의 위치를 지금은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쉽게 알 수 있는 건 눈높이는 변하지 않아요. 눈높이 선 위에 모든 소실점은 거기에 있다. 이것만 알아도 최고죠. 이제 두 번째로 방향이 바꿨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는 이런 직선의 도로로 바뀌는 거죠. 이 포인트에서의 소실점은 어떻게 바뀌냐? 적당한 간격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 정도에서 VP 두 번째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똑같이 가상의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사람은 이제 오른쪽의 길의 라인을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에 와 있는 위치의 사람은 이런 길이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 가상의 선과 이 가상의 선이 만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점을 찍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1번의 가상의 선 위치 잡은 것처럼 똑같이 눈높이 선과 동일하게 평행하게 가상의 선을 또 그으세요. 자, 2번 사람의 위치가 있는 곳입니다. 점 찍었죠? 이 점 중요합니다. 자,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면 돼요. 아까 했던 것에서 요게 지금 이제 2번 가상의 선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사람이 여기에 서서 이렇게 보는 걸 거예요. 이 3번 사람. 즉, 이 사람은 여기에 직선의 도로를 만나는 겁니다. VP는요, 또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냐? 이 VP와 이 간격의 동일한 간격으로 한 이 정도 되겠죠? VP 3번. 네, 그러면 이거를 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만나고요. 여기도 왼쪽 도로의 선도 이렇게 이 점으로 와서 만나죠. 야, 이 눈썰미 있는 사람들은 뭐가 보일 겁니다. 선을 한번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반복해서 볼게요. 이 선이 또 만나죠. 여기에. 그러면 또 수평으로 평행하게 하나 그으세요. 이거는 뭐예요? 1번, 2번, 3번이겠죠. VP 이동했어요. 같은 간격으로 이동했어요. 얼마큼이요? 이 정도의 눈대중으로 보면 여기가 VP 4번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가상의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되겠죠. 야, 이거 눈썰미 있으신 분들 여기까지 가요. 이 점까지요? 에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아이고, 눈 아파. 그렇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끝까지 가다 보면 이렇게요. 4번까지만 가도 대충 이제 분위기가 나옵니다. 이걸 한번 연결을 해볼 거예요. 앞에서 1번 위치에 섰을 때 이 길이 직선, 2번 위치에 섰을 때는 이게 이 길이 보이는 거고요. 3번 위치에 섰을 때는 어떤 길인가요? 요 길이죠. 4번 위치, 여기 위치예요. 오호, 길을 한번 살짝만 색을 칠해 볼게요. 요런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3번으로 잘랐으니 망정이지, 이것을 더 잘게 썬다면 VP1과 VP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VP가 있겠죠. 마찬가지 3과 2 사이에도 많을 거예요. 여기도 많을 거예요. 이거를 무진장 더 자른다 그러면 요와 요 사이가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곡선이 생기겠죠. 원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직선의 합은 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유추하는 거죠. 아하,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지겠군. 이렇게 곡선으로 가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면 되죠. 여기다 이제 사람을 한 명 그려놓고 나면 아주 더 좋죠. 눈높이 선이니까 머리가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이제 언덕길 같지 않죠. 평평해 보이죠.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윗부분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위치에 섰을 때의 가상의 투시 라인을 점선으로 그려봅니다. 평행하게 갈 거고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한번 이 선이 만나죠. 그러면 VP2가 여기잖아요. 이대로 따라갑니다. 여기 만나죠. 그대로 평행하게 요 선 긋습니다. 자, VP3로 그대로 가죠. 그러면 그대로 여기도 가상의 선 여기 만나는 점 여기까지 따라갑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보시면 뭘 그리고 싶은 거냐면 빨간색으로 가겠습니다. 이 위쪽도 연결해 보면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색을 칠해 볼게요. 헷갈리시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면 눈높이선 기준으로 대칭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내에 뭐 쇼핑몰, 복도, 뭐 지하철 이동하는 통로, 그 곡선의 통로,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괜찮죠? 요 사이사이를 이렇게 뭔가 연결해주고 이렇게만 연결해줘도 정확한 투시에 맞는, 예를 들면 가로등들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여기다가 표현한다면 어때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거예요. 왜 자꾸 언덕길이 될까? 첫 번째, 그러니까 눈높이 선을 항상 긋고 시작하세요. 와, 내가 이거 몇 번을 얘기하는데 안 해. 안 하니까 자꾸 언덕길이 돼버리죠. 그래야 사람도 그리고 자동차도 그리고 뭐 건물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할 때 모든 기준과 높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안 그리니까 자꾸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아니 나는 지상에서 그렸는데 왜 2층에서 그린 것 같지? 눈높이 선이요, 꼭 먼저 그리고 시작하세요. 이거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곡선의 도로를 그릴 때는 이 눈높이 선부터 그려놓고 거의 접해서 나옵니다. 이 거리감, 이게 접선에 가깝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곡선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버려요. 그럼 이게 언덕길이 된다니까요.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거의 곡선은 이 눈높이 선의 접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곡선이 얼마나 완만하냐 심하냐 이거의 차이점은 있는데, 그 차이점은 접선에서 와서 팍 꺾어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 굉장히 심하게 곡선을 트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접선에서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게 완만한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곡선은 눈높이 선의 접선에서 출발,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원리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손으로 익히시면 아마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될 겁니다. 이게 어렵진 않아요. 적어도 VP4까지만 가셔보면 이 곡선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핵심 뭡니까? 정리해 보시면, 곡선을 잘게 썰어서 직선의 도로처럼 그려보고 그것의 연속적인 부분들을 만들어가면 곡선이 된다. 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평소에 실전에서는 외워서 그리세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